주제통합 6강에 보시면 자, 국제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국제법을 지금 두 번째 문단에서 이걸 세부적으로 다시 나눴고, 그다음 남문단에서는 그 세 가지 중에서 바로 조약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가문단 볼까요? 자, 국제법이 뭐냐? 개념의 정의가 나왔네.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법. 자,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국제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전통적인 국제법은 주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했었는데 그런 최근은 사회가 많이 세계화에 따라 많이 바뀌었죠. 이 세계화에 따른 국제관계의 변화로 국제법의 적용 범위가 개인 또는 다국적 기업 또는 국제기구 등 이걸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그냥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서의 법 이렇게 봤는데 요새는 어떤 큰 기업, 대기업들이 어떻게 다른 나라에 막 진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어떤 국가와 그 기업 간의 어떤 법 이런 것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국제법은 국가 간의 무역이나 자원 등과 관련된 분쟁이 어떤 다툼이 발생했을 때 자, 먼저 유용한 분쟁 해결 수단을 제공하는 역할, 첫 번째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인권이나 환경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경우와 같이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역할. 자, 세 번째는요. 세계 시민의 일상적 삶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 그다음에 권리를 보호하는 것. 자, 여기까지가 바로 국제법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단, 국제법의 기능 내지 역할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두 번째 문단 갑니다. 이러한 국제법에는 법을 생기게 하는 근거인 법원이, 자, 법원이 뭐라고요? 네가 어떤 법원에 뭐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게 아니라 법의 근거, 법의 근거를 어디로 볼 거냐? 이걸 법원.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국제법의 법원으로는 조약, 그 다음에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적 법칙, 이 세 가지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떤 조약의 근거를 줄 거냐, 아니면 이걸 국제관습법의 근거를 줄 거냐, 아니면 일반적 법칙, 여기다 근거를 줄 거냐, 이렇게 따라 나눈다는 뜻이에요. 자, 먼저 조약을 살펴봅시다. 조약은 국제법 주체 간에 체결된 명시적 합의로, 명시란 분명하게 제시된 어떤 합의로 자, 협약이나 협정, 그다음에 의정서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체결하고 원칙적으로 체결한 당사국에만 구속력을 갖게 되죠. 결국 그 두 나라가 국가가 지금 어떻게 서로 간에 어떤 조약을 체결했다면 체결한 당사국끼리만 어떤 거야? 그것이 어떤 나름대로 의무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 거죠. 자, 1979년에 제정된 이 달 조약의 경우 프랑스 등 18개국만이 체결했고, 자, 니은에 있는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 우주 강국들이 참여하지 않아 구속력이 미약하다고 했습니다. 조약은 맺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 프랑스나 이런 데는 같이 조약을 맺었지만 미국, 중국, 러시아는 왜 안 했을까요? 얘들은 지금 센 것도 세지만 얘들은 지들이 우주선 띄워가지고 지금 달 같은 데 가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선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들은 거기 굳이 가입을 하려 하지 않았겠죠. 근데 나머지 걔들보다 조금 나아라. 약간 기술이 늦은 이런 데 어떻게 되는 거야? 조약을 맺음으로써 야, 우리 같이 어떤 거기서 달에서 뭔가를 저기 하면 자원 같은 걸 우리가 개발을 하면 그거를 어떻게 같이 나눠 쓰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자, 이런 조약을 맺었다는 거.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그러다 보니까 결국 참여하지 않은 이 강대국이나 이 우주 강국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구속력이 그만큼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음 문단 갑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관행이 모두가 따라야 할 법적 의무로 인정됨으로 성립된 자, 국제관습법. 자, 이 두 번째는 조약은 좀 다르게 이 국제관습법은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그것이 계속 진행되어 왔던 그런 것들인 말이야. 여기에 의해서 국제관습법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모든 국가에 대해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자, 각국의 국내 문제에 따른 나라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이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 자, 이것이 대표적인 국제관습법이 되겠고요. 자, 우리나라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나라끼리 하는데 왜 니네가 왜 껴? 뭐 이런 것들이 국내 문제, 불간섭 원칙이고요. 한편 법에 또 일반적 원칙이 있는데요. 자,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자, 문명국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국내법에 수용된 법의 보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에 보면 그래도 일반적 문명국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지켜지는 일반적 법칙이 있겠죠. 규칙들. 그런 것들을 국제법의 그 근거로 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국제법에도 일반적 원칙을 결국 적용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먼저야? 국제법이 먼저야? 아니면 일반적 원칙이 먼저야? 아니죠. 국내에 있던 국내법의 이 원칙을, 일반적 원칙을 국제법에도 확대시켜서 적용을 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 그 믿음이나 의리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다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또는 정당한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나 또 특별히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공평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형평의 원리 등은 바로 법의 일반 원칙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 조약, 국제관습법, 또 일반 원칙 등 국제법의 유형, 이걸 종류별로 나눠놨죠, 세부적으로. 자, 그러나 국제법은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요. 법을 제정하는 기관이 없단 말이야. 자, 따라서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을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국제법을 지키지 않을 때 이를 강제적으로 집행할 기구나 정부가 현재 존재하지 않아서 자, 국제법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은 있네요, 지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이 갈수록 국가 간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을 준수한다는 인식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국가 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은 점점 이제 국제사회가 이제 사회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 바로 해결, 여러 가지 분쟁을 하면 서로 죽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화학전이 벌어지거나 이제 어떻게 이제 화학 무기가 이제 나오면 그리고 같이 망하는 거니까 서로 간에 자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을 만들어서 서로 간에 서로 견제를 하고 지키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단에 갈게요. 조약은 자, 아까 우리 국제법 중에 하나 있죠? 자, 국가 간에 지금 맺은 약속으로 자, 구속력은 있는데 아까 여기 전제 조건이 있었죠. 당사국. 자, 이 조약을 맺은 당사국에만 바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국제관습법 역시 국제법으로 인정되어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자, 이것도 국제관습법과 조약은 공통적이지만, 문서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서로 작성된 성문법인 조약과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놨네요. 자, 또한, 자, 조약에서는 그 당사국의 수에 따라 양자적인 것, 양자가 뭐예요? 두 개 나라,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쌍대로 조약을 맺는, 자, 이런 것과 다자라는 건 뭐예요? 여러 국가들이 함께 같이 어떤 조약을 맺는, 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1967년 발효된 국제법은 외기권 조약은 우주를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 2019년까지 전 세계 100개국이 체결한 외기권 조약 이 1조에는 달 및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은 자, 우리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난 나머지를 다 외기권을 보시면 돼요. 자, 이때 자, 어떻게 하냐? 형평성을 고려한 국제법에 따라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탐색을 하고 이용하며 전체 모든 영역에 대해 출입을 개방하는 걸 규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우주선 시험 쌓아 올리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괜찮아요. 허용이 된단 말이야, 지금. 자, 그리고 자, 2조에는 뭐가 있냐? 달 및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은 주권의 주장에 의하여 또는 이용과 점유에 의하여 자, 또는 기타 어떤 수단에 의해서도 국가 전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어떤 특정한 국가가 그걸 어떻게 우리 거야. 이렇게 그걸 하나로 전용해서 쓸 수가 없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달이 있다고 칠게요. 얼마 전에 지금 어디 중국에서도 달 지금 보냈죠. 그럼 가가지고 뭐 할 수 있어? 탐사를 할 수는 있어. 지가 착륙하고 거기 있는 거 저기 할 수는 있지만 조사는 할 수 있지만 내 거야 영역은 정해놓을 수 없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중국 말고 우리가 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가서 탐사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도 거기다가 깃발 꽂아놓고 말뚝 박아놓고 올 수는 없다. 이해되세요? 자, 밑으로 갑니다. 외교권 조약에 따라 어떠한 나라도 외교권 및 천체에 대해 주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자국의 주권의 영향권 내에 둘 수 없기 때문에
이 국내법으로 자국민에게 달 전체를 포함한 외교권에 대해 소유권을 부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유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 색깔 바꿔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우주 자원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자, 이제 이것이 옛날에는 그냥 이론적이었잖아. 우리가 뭐 우주로 슝슝 날아가기 이게 안 됐으니까. 지금 뭐 화성도 가긴 하지만, 자, 이런 가시화. 이게 실제로 이제 드러나면서, 현실화되면서, 자, 우주 자원 개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국제법으로는 달 조약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달 조약이 좀 더 그걸 상세하게 그걸 규정하고 있는데, 자, 달 조약은 태양계 내 천체를 대상으로 자원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달 조약은 우주 자원을 인류 공동의 유산에 범주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공동의 유산이란 자 이것은 이 국제법인 개념으로 자 여기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문화 유산 및 자연 유산을 개별 국가나 단체의 착취 및 개발로부터 보호를 하고 자 이것을 미래 세대를 위해서 관리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다 훼손하고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남겨놔야 될 자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 원칙은 자 지금 1954년 헤이그 협약에서 무력 충돌 시 문화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처음 등장했는데 자 이것이 점점 어떻게 달 및 태양계 내 전체 자원에 적용됩니다. 그럼 처음서부터 이 1954년부터 헤이그 협약에서 이런 게 나왔었나요? 그건 아니죠. 이때는 어떤 무력적 충돌을 막기 위해 문화자산 보호였는데 이게 점점 확대가 돼서 어디까지 달, 천체 여기까지 확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때 달 조약 11조 3항에 저는 달 표면뿐만 아니라 달 및 태양계 내 천체들에 매장되어 있는 자원 이것들도 국가나 국제기구, 정부기관이나 어떤 개인적 재산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해요? 화성으로 막 슝슝 날려버리잖아요. 우주선 같은 거. 그렇다고 걔 혼자 것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이 달 및 태양계 내 천체들이 지표나 지하의 우주선이나 시설 및 인력을 배치했다고 해서 이 지표 및 지하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그 사람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달 및 태양계 내 천체를 탐사하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서 거기 가면 돼. 갈 수는 있어. 우주선 띄워서 가서 조사를 할 수 있어. 그래서 탐사는 할 수 있지만 소유권 자체는 인정할 수 없다. 자, 달 조약 11조 4항은 국제법 및 달 조약의 규정들에 따라 국가들의 형평성에 기초해서 차별 없이 달 및 태양계 내 천체를 탐사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자, 여기까지 규정을 하고 있고요. 자, 자원을 탐사하고 이용할 권리는 있지만 이 소유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라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견 서로 모순된 내용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에 대해 달조약은 국제적인 관리를 해결책으로 제시하여 우주 자원의 채굴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이 되면 우리가 이제 지금은 가서 탐사만 하잖아요. 나중에 거기 자원이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때부터 이제 채굴을 할 거란 말이죠. 광석 같은 거나 이런 걸. 그러면 달조약 방사국의 이런 자원의 채굴을 관리하는 국제 체제, 바로 국제 기구 같은 거를 분명히 설립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우주 자원으로부터 얻은 혜택은 누가 나눠 가지는 거야? 모든 당사국들이 일단 공유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 개발 도상국들의 이익과 수요가 특히 고려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채굴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국가들에 대한 노력도 고려가 돼야. 이것을 거기다 분명하게 다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끼리만 지네들끼리 놀아가는 게 아니라 좀 더 넓게, 폭넓게 인류 전체에 어떻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고려를 하면서 이 규정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칠게요.